자, 115쪽 취득시기 들어갔습니다. 결론 낼게요. 취득시기는 작년 개별 문제 나왔어. 그래서 올해 개별 문제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종합 문제용으로는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유상승계 취득이죠. 요거는 시험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매매 등을 한 유상 취득일 때는 취득의 유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취득 유형이 거기 볼까요? 사실상 잔금지급을 하는 다음 페이지 잠깐 보죠. 동그라미 1, 2, 3, 4 그죠? 동그라미 1, 2, 3, 4 할 때는 어디로 가는가? 사실상 잔금 지급이죠. 요거 우리 어떻게 하죠? 국지외수 공판장 그러면 되는가? 국지외수 공판장. 그러면 얘들은 특징이 거래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이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관계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양가로 2번 가죠. 아마 공인중개사 실무가 나가시면은 바로 양가로 2번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 취득 밑줄 위 국지외수 공판장 외의 모든 유상승계 취득이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상이죠. 그러면 요 계약상 잔금 지급을 적용하는 걸 꼭 기억하랬죠? 뭐랬죠? 개인 간의 매매. 그렇죠? 꼭 적어놓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는 어디로 가는가? 계약상 잔금 지급이죠.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냥 언제 계약서에 적힌 날에 무조건 뭐 하는 거를 보는가? 취득한 걸 보는가? 취재를 하셔야 돼요.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 보는 것은 실제 잔금 지급 여부나 실제 잔금 지급을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적힌 날에 무조건 뭐 한 걸 보는가?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다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계약서에 잔금지를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이거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야. 그때는 자 기산점 뭐를 잡죠? 계약일 잡고 며칠 60일이 경과되는 날이죠. 그럼 취득세는 언제 신고해야 되는가? 취득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날로부터 다시 6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이야? 계약일로부터는 120일 이내가 되는 거다. 그 얘기죠. 다만 이게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 해당 취득 물건을 자 밑줄 들어갑니다. 전제 조건이 뭐죠? 스타트가? 등기 등록이 되지 아니하고죠. 등기 등록되지 않. 근데 작년 시험에 요거를 등기 등록을 하고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 아, 흉측한 놈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야? 등기 등록이 되어 있잖아. 제가 아까 취득의 개념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무조건 등기 등록이라죠. 무조건 뭐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등기 등록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그리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밑줄. 그게 바로 뭐죠? 동그라미 1, 2, 3, 4 법정 서류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죠. 이러한 법정 서류에 하여 계약이 어떻게 됐대 여러분? 해제됐대. 그 사실이 어떻게 되면 입증되면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인 간의 매매면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는 의미는 사실상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얘기야. 사실상을 묻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 개인 간의 매매인데 중간에 중도 어떻게 된 거야? 중간에 해제가 됐다는 얘기죠. 해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중간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취득을 한가 못한가? 못한 거죠. 근데 우리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뭐 한 걸 보니까 취득한 걸 보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란 얘기야.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도 우리 무조건 언제 계약서에 적힌 날에 취득한 걸 봅니까? 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 문제점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뭐가 되지 않았어야 돼? 등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돼. 왜냐? 우리 등기 등록이 되면 무조건 뭐야? 무조건 취득한 걸 보는 거야, 여러분. 중도 뭐 어째 묻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가 등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가 뭐죠, 여러분?
법정 서류, 모든 서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서류에 의하여 이것이 어떻게 됐다? 해제가 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면 입증하면 해제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면 취득세 안 내도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작년에 요걸 건드렸다고 먼저. 요건 그대로 가면서 요걸 딱 건드려가고 요걸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조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조문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조문이 시험에 나온다면 출전이 어딜 건드릴 건가 그런 걸 자꾸 신경 쓰셔버려요. 그러면 다 외우지 않아도 돼. 근데 출전이 바꿀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 외우면은 외웠다 하더라도 시험에서는 출전의 조건을 어떻게 해버려? 바꾼 걸 못 잡아내면 틀려버린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스타트는 뭐가 되어 있지 않아야 돼? 등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만약에 올해 또 시험에 나온다면 이번엔 요거 물어볼 것밖에 없어. 왜 이거 이미 작년 장난쳤는데 이걸 또 장난치겠냐고 출전이. 그럴 수는 없어. 그러면 또 물어본다면 올해는 어디다 초점 맞추는가? 법정 서류를 보셨죠. 지방세법에서 인정하는 서류가 뭐냐 그거죠. 이런 서류를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우리 법정 서류는 몇 가지 나왔어요 여러분? 4가지가 나와 있죠. 4가지. 첫째 뭐죠? 하해. 또 인나. 두 번째 뭐죠 여러분? 공정증서죠. 자,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계약 해제 신고서. 자 여러분 맨 처음에 요것만 있다가 요게 인정됐어요. 요게 나중에 요게 추가된 거야. 그러면 뭐냐면 얘들은 돈이 들어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공정증서라면 여러분 공증법인 가서 뭘 받아? 공증받으면 뭘 줘야 돼? 돈 줘야 된단 말이야. 얘들 다 돈이 발생해. 그러니까 입증하려고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입증에 따른 비용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법정 서식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제처 들어가셔고 서식 뭐 하면 되는가? 다운받으면 되는 거야. 출력하면 돼. 얘는 뭐가 안 들어가? 돈이 안 들어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부동산의 매매했을 뭐 하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근데 신고를 한 것이 어떻게 됐다고? 해제됐다고. 그럼 그걸 신고해야 된다고. 신고하죠. 해제됐다고. 그럼 그 해제 확인서.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 여러분? 예, 계약 해제 확인서죠 뭐. 그냥 외울 필요 없고 예, 큰 틀만 잡으면 됐죠 뭐.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봐도 딱 요거 5선제 떨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 출전들은 여러분 문제 낼 때 많은 고민하는 거 싫어해. 그 얼마 되지도 않은 16문제 출제를 얼마나 받겠다고 대학 교수가. 그것도 불려가갖고 빨리 내고 쉬고 싶어하지. 그럼 일단 문제 만들기가 편해야 돼. 문제 만들기가. 그럼 저는 문제 만들기가 편하네요. 자, 그래서 다음 중 법정 서류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법정 서류로 아니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뭔가 봤어요. 저 나름대로 고민하죠. 뭐래서? 거민계약서. 지금은 주택거래 신고제도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때문에 죄송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때문에 거의 무의미하지만 거민계약서는 법정 서류 아니야?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공통. 다 며칠 이내죠 여러분? 60일 이내. 여기서 60일 이내는 뭐로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취득세 신고 기한을 말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단서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서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1번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2번 공정조서, 3번 행정안전부정 밑줄. 이게 바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야. 법률 그러면 법령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행령 그럼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령, 예, 그다음에 행정부령, 이건 주무부 장관 명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법의 주무장관은 누구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장관이야. 시행 규칙에 따른 계약 해제 신고서.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예, 다 며칠이냐? 60일 이내였죠. 예, 요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3번, 사실상 잔금 지급, 연부금 지급일이죠. 자, 밑줄, 요거 뭐죠, 여러분? 연부취득, 밑줄, 연부취득. 이제 우리 연부취득 뭔지 다 아시죠? 연보를 취득하는 것은 면세점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상도 중요하지만 뭐야, 여러분? 연부금, 이런 걸 안 보고 차이점을 못 찾는 사람이 계세요. 자, 여기는 뭐고, 여러분? 계약상 뭐고? 잔금이죠, 잔금. 또 국지외수 공판장이면 뭘로 갔죠, 여러분? 사실상이죠. 자, 이때 주의할 거. 요거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 여기는 뭘로 가니까? 사실상. 그럼 중간에 해주면 사실상 잔금 지급해서 안 했어. 안 했겠죠. 그럼 취득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요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요거는.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 다 어쩌, 여러분? 잔금이죠, 잔금.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거야. 잔금을 지급해야 매수자가 소유권 넘겨받는 거 아니야. 근데 연부취득일 때는 사실상 잔금이야, 연부금이야? 연부금. 그 이런 걸 구분 안 해놓고 위에 거하고 아래 거 뭐가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계셔요. 그러니까 게시판 이렇게 질문 딱 보면 질문하는 거 보면은 아, 이 사람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딱 나와. 아, 이 사람 아직 멀었구나. 진짜 여러분이 봐도 질문하는 분들 그거 보면 아, 얘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한 거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질문 딱 보면. 왜 뭐가 틀렸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뭘 안 본 거고, 여러분, 여기는? 잔금, 여기는 연부금. 왜 틀렸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계세요. 그분은 저를 알지만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죠. 정말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구분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고사장에서 이제 보이면 되는데 고사장에서 안 보일까봐 이제 자꾸 강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매해, 그러니까 얘는 연부취득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연부금 뭐 할 때마다, 지급할 때마다 뭐 내야 된다는 얘기야? 취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럼 5년 연부상환이 돼. 몇 년? 5년. 그럼 5년간에 5번의 거치상환 한다는 얘기죠? 그럼 취득세 몇 번? 5번 내야 된다, 그 얘기야.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따로. 오케이? 왜냐면 얘는 왜 잔금으로 못 가는가? 얘가 2년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잔금을 기다리려면 2년 이상 기다려야 돼. 2년 이상. 그럼 2년 동안에 취득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안 들어. 그럼 가세관청 뭐 먹고 사냐고. 가세관청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국공유지 매각법에 따르면 여러분 15년 연부상환이 가능하다고. 몇 년? 15년. 그럼 15년 연부상환이면 최종 잔금 들어오는 게 언제야? 15년 후라냐. 그럼 그때까지 취득세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너는 따로 나와. 그래서 너는 뭐 할 때마다?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해하셨죠? 예.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무상 취득합시다. 무상. 이제 무상이야.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저 잔금 지급을 찾으니까 있어 없어? 없죠. 무상인데 무슨 잔금 지급이 있냐고. 그러니까 별도 규정이 필요한 거죠. 자, 결론 갑시다. 무상 취득은 언제 하려면 계약일이죠. 계약일. 그러니까 저거 증여 계약에 써주면 돼. 증여를 받을 때는 언제? 증여 계약이랴. 참고로 민법에서는 바로 증여 계약이 한 취득시는 민법상 계약일에 취득한 걸 봅니다. 근데 우리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받은 날,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날, 실제 재산이 어떻게 됐을 때, 넘어왔을 때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근데 거기 써져 있는 가르고 닫고 상속이나 뭐로 인해서 유증으로 인한 취득이 돼. 그때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이죠. 뭐가 아니야? 계약일이 아니지. 아씨, 아까는 계약일이라고 그러더니 또 지금 계약일이 아니라고 그런다.
상속이잖아, 상속. 상속일 때 계약 썼어?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부모님과 써봐. 아버지 계약서 하나 씁시다. 무슨 계약서 아들? 상속 계약서. 이번 주 안으로. 그럼 이제 뉴스시에 나오는 거겠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외울 필요 없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자, 다시 증여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여러분? 계약일이죠. 그러면 증여 계약서에 적힌 날에 취득한 걸 본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자,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일에 나올 거고, 그걸 뭘 받으래서 여러분? 공증을 받으시고요. 그 공증 받은 증여 계약서 들고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되는가? 등기 신청해야 되잖아. 그러면 증여에서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되는가? 응? 자, 취득세는 요때 취득한 거를 보는 거고, 그걸 증여를 받았을 때는 증여세는 여기 등기일에 취득한 걸 보고, 그걸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언제 보는가 여러분? 등기일에 뭐 한 걸 보는가?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근데 취득세는 왜 이날에 취득한 거냐? 민법을 따라간 거냐? 아니, 일단 이날에 뭐 한 걸 보고 취득한 걸 보고 그래서 뭘 내고? 취득세를 내야지. 내 딸은 영수증 들고 어디 가야 돼? 등기소 가야죠.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내고 내 딸은 영수증을 들고 어디 가서 등기 신청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등기가 되면 그때는 우리 증여세나 양도세 이때 뭐 한 걸 보는가? 취득한 걸 보죠.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그러면 계약일이죠. 그러면 요거는 지방세와 국세가 같아 달라 지금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런데 중도에 해제가 됐다고. 정신 차린 거죠. 누가 정신 차렸어? 증여자가. 아씨, 어제 내가 술 먹고 취했네. 그럼 중도 해제했는데 우리 무조건 뭐 한 걸로 보니까 계약을 취득을 하니까 얘는 취득세를 내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뭐에서 법정 서류로 해제가 됐다는 거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때 증여일 때 법정 서류는 세 가지밖에 없죠. 뭐가 없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계약 해제 확인서가 없죠. 왜 없어? 증여는 매매가 아니니까 신고 자체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없죠. 오케이? 응. 여기가 바로 매매 개인 간 매매일 때와 증여일 때 차이점은 요거죠. 요거. 근데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여러분 이미 다 중개법 등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게임 끝이야 뭐 나머지는. 나오면 우리가 생큐 그러면 되는 거죠. 생큐죠 나오면? 아니요.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해당 취득 물건을 역시 뭐가 되지 않아야 돼, 당연히 스타트는. 등기 등록이 안 됐어야 돼,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법정 서류에 의해서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이때는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때 법정 서류 몇 가지야? 세 가지밖에 없잖아. 아까 매매와 똑같죠. 다만 4번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셔야죠. 자, 117조. 민법 제839조 및 843조에 따른 밑줄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민법 제839조 및 843조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뭐랬죠, 여러분? 이게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언제 취득한 거를 뭐라고? 등기일 또는 등록일. 저거 참조. 다만 그러면 이때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걸 보고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는 어떤 세율이야? 그렇죠. 특례세율 뭐야?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야? 2% 뺀 거죠. 2% 뺀 거. 그래서 여러분 몇 페이지 종료하면은 143쪽이네. 143쪽 적고 143쪽 잠깐 와서 같이 확인합시다. 여러분 기본세 적은 거를 서브노트나 한 곳에 여러분 볼 거에다 다 옮겨놔야 돼. 이원화되면 안 돼. 그럼 나중에 여러분 마무리를 못합니다. 이원화, 삼원화 되면. 자, 그래서 여러분 143쪽 양가로 6번이죠.
민법 제830조, 839조, 830조는 뭐 재산 분할로나 취득. 적어냈죠, 여러분? 이거 뭐죠?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일 때 적용되는 취득세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여러분? 2%. 같이 한꺼번에 좀 정리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어요. 이때 표준세는 실무에서 몇 프로 했죠, 여러분? 3.5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상속의 무상일 때 3.5, 단순한 공유권의 분할일 때 몇 프로? 2.3. 그럼 둘 중에 어떤 세율이야? 높은 세율을 정의하는 거죠. 자, 117조 다시 옵니다. 자, 그 방금 봤던 3번이 이제 양가리 2번 갑시다. 자, 지금 위 1과 2의 유상 또는 무상 승계에 따른 취득일 전에 밑줄 유상 또는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일 전에 뭐 했대, 여러분? 등기나 등록을 했답니다. 그럼 언제야, 여러분? 무조건 등기 등록일이죠, 뭐.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시기가 2개 이상 나면 올라가면 돼. 빠른 날로 가면 끝이야. 게임 끝이야. 고민하지 마. 자, 1번.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했답니다. 그럼 언제야?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다만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럼 언제야? 빠른 날 승인이죠, 뭐. 또는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 밑줄 여기 밑줄 사용 승인서나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 이게 뭐야? 무허가 건축물이죠. 무허가 건축물. 그럼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사용 승인서를 교부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래서 이때는 밑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그거와 또 비교 대상 뭐가 나왔네? 사실상 사용. 2개 나왔네? 그거 무조건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 뭐 게임 끝이지. 자, 양가리 2번, 양가리 3번은 여러분이 눈으로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토지 갑시다. 넘어오니까 벌써 표시 다 돼 있죠? 우리 머리에만 안 돼 있지 책에는 다 표시돼 있어. 자, 관계 법령에 따라 밑줄 매립이나 간척 등이죠. 그러면 매립이나 간척 등 그러면 여러분이 딱 느껴져.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써져 있네. 친절하게. 밑줄 준공인가일. 그래서 공사 준공인가일이죠. 다만 공사 준공인가 전에 승낙이나 허가를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 예, 게임 끝 뭐. 자, 간주 취득에서는 2번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뭐죠?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자 밑줄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몇 개 나왔어? 2개.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아시나 이런 거나 올해 또 나왔으면 좋겠어. 빠른 날. 그걸 늦은 날. 그 우리는 맞히는 건데. 다만 토지 이 지목 변경일 이전에 자 먼저 뭐 했대 여러분? 사용했대. 그럼 역시 사용일이 더 빠른 거죠? 사실상 사용일. 뭐 막힘이 없네. 막힘이. 됐죠? 자, 막히지 않을 때 문제 풀어봅시다. 오늘 나간 프린트. 기억날 때 풀어야 돼요. 1시간 지나면 우리 또 기억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자, 5번. 취득세에 있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식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뭐 찾아라? 국지회수 공판장 찾아라. 근데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국지. 2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외수.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취득. 예. 맞아? 아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지회수 공판장에 열거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공매죠. 5번이 뭐죠? 법인이 작성한 법인 장부 공판장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 1, 2, 3, 4, 5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마지막에 다 뭘 끝났어? 유상 그랬죠. 굳이 이 말을 왜 했을까를 또 여러분이 좀 파악하셔야 되는 거야. 왜? 국지회수 공판장이라도 무슨 취득은 무상일 때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 무상은. 그러니까 무상 제외하는 거를 시비 걸어라 걸지 마라. 걸지 마라고 출전이 앞에다 뭐라 명시한 거 마지막에 뭐라고 한 거 다 유상. 그러니까 이거 시비 걸지 마란 얘기야.
그게 문제, 그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을까를 한 번 정도는 자꾸 좀 고민한 습관을 들여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강조 싶은 게 문제 지문이나 보기 중에 어떤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은 분명히 출제 여러분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 그 줄 채우느라고 쓴 게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 다 나왔지? 1, 2, 3, 4, 5. 그럼 그 유상승계 취득 뭐 시비 걸지 마라. 무상승계 취득 제외된 거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야. 오케이? 응.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봐. 여러분 요거 정리합시다. 개인 간의 매매야. 그러면 당연히 무슨 신고했어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했겠죠. 실무상.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뭘 받았대? 검증을 받았대. 자 이거 실무야 여러분. 직방이야. 그죠? 그러면 이때 취득 시기하고 과표는 뭐냐 그 얘기야. 과표는 취득 시는 뭐가 되는 거고? 응? 저기서 골라. 뭘 잡으면 돼? 왜 계약상이야? 국지회수 공판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약상 잔금 지결로 갔죠. 그런데 나중에 보겠지만 과표할 때는 어디로 가는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간단 말이야. 왜? 검인을 받았으니까 검증을.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는 뭔데? 계약상인데 여기는 사실상 출제도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저씨가 좋아하는 반찬이 어떤 건지 알아 몰라? 몰라요? 거의 참 이상하네. 저도 그럽니다. 제가 자꾸 요즘 어떤 변화를 느끼는데 잘 삐죠. 왜 이렇게 서운한 게 많아진다? 딸한테도 용돈 줬는데 배꼽 인사가 없으면 이 새끼가 그러면 그냥 뒤돌아서서 괜히 줬나? 이게 주는 걸 뭐 자판기 나오는 것처럼 주는 건가?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 놀래요. 잘 삐지고. 그 말을 왜 한 거지 지금? 응? 그래요. 가만 보면 반찬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없어. 그거 자꾸 얘 쪽으로 반찬이 간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만 그런 거죠? 아니야? 저희 집만 그렇겠지 뭐.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쓴다? 그 딸내미가 뭐 먹자 그러면 그래. 삐져. 잘 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랬어. 이게 중요해. 그럼 취득 시기는 이제 무조건 올라가자는 얘기야? 사실은요 여러분 헷갈릴까 말을 안 드려도 원래 얘도 사실상이었어요. 얘도 뭐였다고? 사실상 일로 가는 게 맞는 말이거든. 근데 대부분의 부동산의 매매는 뭐예요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죠.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면서 과세관 쪽에 뭘 확인해야 돼? 사실상 잔금 지급을 다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행정 업무가 너무 벅차지는 거야. 그래서 확 바꿔버린 거야. 이게 바뀐 겁니다 원래. 원래는 사실상이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그러면 행정관처에서 이거 사실상 잔금 지급을 다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는 소위 얘기해 개인 간의 매매니까 행정 업무 절차 너무 뭐하노죠. 그래서 이걸 개정해서 뭘로 바꾼 거냐? 계약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취득한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과표가 더 중요한 거죠. 왜? 얘는 돈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가고 취득 시기만 업무상. 그래서 이거는 실무편입니다. 실무편이상. 원래 실질 과세원칙에 따르면 어디로 가는 게 맞는 말이야? 사실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제가 이걸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요게 바로 공인중개사 업무와 직방이야.
자,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취득시기 한번 보죠. 5번 확인됐죠, 여러분? 예. 자, 6번 보죠. 취득세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옳은 것은 자, 만약에 또 나온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역시 전형적인 출제 유형 패턴. 유형에 따라서 취득시 불러라는 얘기예요. 1번 개인 간의 매매로서 법률에 의한 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잠금지를 마저 틀렸죠. 사실상이 아니라 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계약상.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야? 개인 간의 매매가 더 중요한 거야. 개인 간의 매매. 근데 2번 보세요. 개인이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대. 그럼 법인 장부가 나온 거죠? 그러면 그때 어디로 가는가? 사실상이죠, 여기가. 위아래가 바뀌었네. 3번 취득가의 총액이 면세점을 적용받지 않는 연부취득, 즉 정상적인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사실상 잔금질 맞았죠? 아니야? 그죠? 잔금이 아니잖아. 연부금이잖아. 그래서 틀렸다고. 4번 증여의 취득이 경우 이 증여에 의한 취득 그럽시다. 의안이 어디에 갔네 집에. 집에 갔어. 여러분하고 똑같아. 쉬는 시간에 집에 가보는 거지. 그래서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 언제 여러분? 계약일이죠. 계약일. 5번 유상 또는 무상 취득했다는 취득일 전에 등기를 했대. 그럼 우리 빨리 나 올라가면 돼. 등기일이죠. 네, 답은 5번이네. 자, 7번 갑시다. 개인 간의 증여 계약이 돼. 매매 계약이 아니네. 증여 계약이야. 이런 거 여러분 순간입니다. 우리 아까 봤었잖아. 개인 간의 매매 계약 때 법정 처리는 몇 가지고 4가지고 증여 계약 때는 몇 가지야? 3가지잖아. 이거 구분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자 증여가 중요한가? 증여 계약 후 취득 물건을 뭐 하지 않고 미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해놓고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을 넣어놨죠. 그럼 뭐죠 답은? 1번. 1번인가요? 그렇죠. 증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매매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러나 뭐는 미음, 거민계약서는 법정 서류가 아니다. 오케이? 네. 다 됐어, 오늘 거는. 문제 다 풀었어. 이해하셨죠? 네.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자, 문제는 이제 고사장까지 이게 기억이 나야 된다는 게 문제인데. 자, 119쪽 과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역시 예상합니다. 과세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뭐 과세 범위, 표준 범위가 넓어서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은 과세 표준. 우리 지금부터 이제 뭐 계산한가? 취득세 계산을 해야죠.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왕 공부를 하실 때 흐름을 잡으시면서 지금 어디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인식하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과 세율은 저는 무조건 별표 3개 찍습니다. 단독 문제 못 나와 종합 문제 통해서도 반드시 물어봅니다. 자, 또 쉬었죠 작년에. 그러면 자 갑시다. 취득세 과세 표준. 자, 이제 뭐 쓰지도 않아도 되겠죠? 밑줄 취득세 과세표는 어느 당시 여러분? 취득 당시 가액이죠. 이게 기본이죠. 출발하면 취득 당시 가액이 출발점이죠. 다만 연부 취득 갑시다. 연부 취득 신경 써주세요. 연부 취득. 그래서 연부를 취득하는 게는 언제 여러분? 연부금 지급, 연부금액. 이때 가르고 닫고 뭐죠 여러분?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그리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뭐를?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자, 요거 한번 우리 연부 취득 잠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연부 취득일 때. 연부 취득에서 정리할 게 첫째, 의. 그래서 연부 취득에서 의의는 뭐 가장 중요한 건 몇 년 이상이에요, 여러분? 2년 이상에서 걸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언제 취득한 걸 보냐, 그 얘기죠, 여러분. 취득 시기. 그때는 언제 여러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자, 3번 지금 나왔네요. 과세표준. 무슨 금액? 연부금액. 근데 이때 연부금액 뭐랬어?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했죠?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여기에 뭐를 포함한다? 계약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당연히 계약금 포함하는 거죠. 이걸 뭘 외워? 매매 계약하면 계약금 걸잖아. 그럼 당연히 그 취득가격이 포함되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면세점을 할 때, 적용할 때, 얘는 면세점 적용은 어떤 것을 가지고 따질 거냐, 그 얘기죠. 총 연부금액이야, 연부금액이야. 50만 원 이하로서 취득세 과세를 하지 아니할 때 총 연부금액을 따지는가, 매해 연부금액을 가지고 따지는가? 응? 총 연부금이라서. 그러니까 총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 금액이 50만 원 이하가 나와도 면세점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연부금 기준인데 뭐 할 때는 면세점일 때는 연부금이 아니라 뭐다고? 총액이다고. 이런 걸 명쾌하게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책에 표시할 때도. 지금 이거 구분시키려고 한 거야, 이거 구분시키려고. 근데 냅다 적기만 하면 그냥. 근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적는 거 아니야. 그죠? 잘하는 걸 잘해야지. 자, 여러분, 그러면 요때 사실상 취득 가격, 이거 먼저, 예. 취득 당시 가액, 이거는 옛날에만 나왔죠. 이 가액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이제 뭐 이런 거 수준이 낮아졌다가 잘 안 내, 이제. 뭐와? 원칙과 예외와 뭐로 여러분? 특례로 구분하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뭐. 자, 여기서 어떤 것부터 먼저 잡으라 그랬죠? 특례, 뭐, 국지외수, 공판장. 자, 여기까지는 뭐와 똑같아? 취득 시기와 똑같지만, 과표할 때 하나가 더 들어온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어디로 가자? 사실상 취득 가격 가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면 어디로 가라, 여러분? 원칙. 그래서 꼭 기억하랬죠? 원칙을 적용하는 대표가 뭐랬죠,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그러면 어디로 가라,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또는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 적게 신고했다, 과수 신고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나온다. 뭐가 나와? 시가 표준액이 나오죠. 아, 다시 한번 좀 제발 시가 표준액이라는 개념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결국은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한 가액과 시가 표준액과 뭐야,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뭐. 자, 여러분, 시가표준액 다시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시가표준액은 뭘 과세할 때만 나오는 개념이다 그래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할 때만,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 그렇죠. 기준시가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요 시가표준액은 납세무자가 계산한 거야? 과세관청이 계산한 거야? 과세권자가 실질 거래가 관계시 없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물건별로 뭐한 가격이라고 평가한 가격 그랬죠? 과세물건. 또 적겠지 이거? 아마 적을 거야. 적고 또 적고. 작년 11월 때부터 적기 시작해서 올해 끝날 때까지 계속 적어. 아, 왜 적는 걸 뭐라고 그러냐? 적는 것도 뭐라고 그랬을까?
아니,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좀 외워달라고. 외워달라고. 우리 쓸 만큼 썼다고! 언제 배우냐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는 실제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뭐한 가액이야? 평가한 가액이야. 평가. 그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격이야 가치야? 가치죠. 가치. 그럼 요 두 놈은 가치야 가격이야? 요거는 가격이잖아. 이거 학교에서 여러분 다 배웠잖아. 그래서 1차 과목이 바로 이렇게 공인중개사에서 기초적 소양 지식을 배우는 과목이 바로 1차 과목이죠. 목적은 그렇게 됐습니다. 1차는 공인중개사로서의 기초적 소양 지식을 물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 실무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물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지금 1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로서 기초적 소양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응시생의 70%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70%는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시험이지. 다 붙으면 어떡하라고. 다 떨어져도 문제죠. 그래서 항상 이게 적중률이 제일 출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느 정도 적중률 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난이도 조절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제발. 자, 이제 제가 지금 이걸 또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또 쓴 이유는 딱 하나야. 여름에 또 쓸 걸 알면서도 너도 또 썼어. 왜냐? 얘는 믿어 안 믿어? 과세관청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얘는 과세관청이 믿어 안 믿어? 믿어. 이게 차이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안 믿으니까 항상 뭐와 비교한다고? 시가 표현액과 반드시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과표가 됩니다 라고 했어. 근데 얘는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가 비교를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이게 차이점이야. 비교를 안 해. 비교를 안 하니까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과표가 되는 거야. 이게 사실상 취득가격이죠. 자, 요거죠. 자, 최근에 과표에서 이렇게 나왔죠. 자, 개인 간의 매매랍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대. 근데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액보다 더 이상이 돼. 그래도 과표는 뭐가 되는가? 시가표액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야? 틀렸죠. 이렇게 나왔죠. 뭐 할 때만이야 신고한 게 시가표다. 적을 때 시가표액이죠. 그러니까 수험생이 출전이 안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를 특히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출전에 꼭 저를 예의주시한다고요.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데 요 부호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와놓고 이거 맞았냐 틀리냐 이렇게 한 거야.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 당연히 신고한 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한 가도 인정을 받아 못 받아? 받아. 이상으로 신고하면은 적게 신고해서 인정을 못 받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경매 참가를 해서 경락을 받아서 그 경락 받은 가액이 시가표인액보다 적어도 가표는 뭐가 되는가? 경락 가액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이거는 당연히. 왜? 국지회수 공판장에 그 공매 경매 참가한 거죠? 그럼 그때 그 경락 받은 가격이 설사 뭐보다 작아도 시가표보다 작아도 얘는 경락조소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안 돼? 됐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믿어 안 믿어? 믿으니까 그때는 그냥 그대로 얼른 가면 돼. 경락 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야, 뭐. 자, 요걸 좀 잡아주시고요. 다만 여러분 우리 119쪽에 확인할 게 있죠. 거기 예외에 그 당구장 있죠. 각주 표시.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래가격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시가표액을 취득세 과표한다.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 곧바로 안 나오겠지만 자, 보세요.
내가 상속을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봅시다. 그럼 상속을 받았으면 뭘 내고? 상속세. 증여를 받으면 뭐 내? 증여세 내면 되죠. 그리고 어쨌거나 상속과 증여로 인한 취득이 일어났으니까 반드시 뭘 내야 되는가? 취득세 내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때에,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어. 또는 증여받았는데, 얘가 시가, 요거 주택이라고 가정할까? 주택? 아파트라고 또 했었네. 아이, 힘들어 죽겠네. 토지를 합시다. 자, 요 토지 시가를 보니까 3억 원에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얼마로 공시가 됐냐 봤더니 여러분 2억 원으로 공시가 됐대. 그러면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 가액은 무슨 가액이야? 자, 요거는 여러분 시가과세야. 시가과세.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무슨 과세라는 거 잊지 말라. 시가과세입니다. 시가. 왜? 무상거래니까 사실상 거래가액이 없어. 그래서 시장 가치, 시장에서 형성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물으면 아, 시가는 뭐고 실가는 뭐고 그러냐. 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축구 이렇게 중계하다 보면 축구 선수들끼리 막 이렇게 사인 보내죠. 축구 막 하다 보면 저기 한번 막 이래, 지들끼리. 생각 좀 하라고. 그 얘기야. 패스를 주고받고 할 때 묻히나 때리지 말고 좀 보면서 하라고. 집중하라고. 집중. 그래서 시가는 시장에서 형성돼 갖추고 또 뭘 내야 돼 이제 취득세. 그럼 요때 취득세는 어떤 놈을 기준하는 얘기야? 취득세 무상 취득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상 일로 못 오죠? 무상 취득하면 이걸 적용 큰일 나잖아. 제로가 되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원칙은 뭘로 가야 돼? 신고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취득세 신고할 때 얼마짜리를 신고해야 하냐 얘기예요. 그럼 개별공시지가가 뭐야, 여러분? 지방세는 뭐가 되고 시가변액이 되고 국세는 뭐가 되는 거고 기준시가. 그러면 취득세 신고할 때 얼마 맞춰서 신고해 주면 된다고? 2억 원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시가 표준의 이상으로 뭐 하면 돼? 신고한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얼마짜리 받은 걸로 신고하는 데 반해서 3억 원. 근데 취득세는 얼마나만 신고하면 된다고? 2억 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과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걸 상속받거나 증여받았는데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3억 원을 신고해야 됩니다. 3억. 만약에 얼마를 신고하면 2억 원을 상속 증여세면 상속 증여세 과소 신고 납부가 되기 때문에 뭐가 부과되는 거야? 가산세 부과됩니다. 근데 취득세는 무슨 가액이야? 시가편액이죠? 그럼 여기서 시가편액은 뭐가 되는 거야?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얘는 얼마짜리 받은 걸로 신고하면 된다고? 2억짜리 받은 걸로 신고하면 된다고. 똑같은 하나의 부동산인데도 과세가액이 같다고 다르다고 지금 다르다. 지금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결론, 상속세, 증여세 무슨 과세인데? 시가 과세인데 뭐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무슨 가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된다고? 시가편액 이상. 그럼 여러분 얼마나만 신고하면 된다고? 2억. 근데 3억 원을 신고했어, 취득세를. 3억짜리 받은 걸 취득세 신고했다. 그럼 과세관청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더 하는 거니까. 얼마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2억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속세를 2억짜리 했는데 시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럼 얘는 과소신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하나의 부동산인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와 취득세 입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는 걸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거기 각주 표시 나왔죠? 상속이나 증여 등의 무상 취득에는 사실상 거래가액이 있으므로 없으므로 1번으로 시가편액을 취득세 과표로 뭐한다? 신고하게 된다. 잘 알아도 제발 119쪽을 보고 있어야 돼. 자, 이제 특례에서 확인할 게 하나 있네요. 국지회수 공판장에다 둘째 줄, 자, 밑줄 쳐져 있죠, 여러분. 증여, 기부, 그 밖에 무슨 취득?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을 과표를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또는 부당에 의한 부인 규정으로 인한 취득.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되고요.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121조. 요거 4번 봅시다. 121조. 이것도 실무 나가면 일어나죠. 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특례입니다. 121조. 자, 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줄 치시고요. 뭐를 말한다? 아파트 당첨권이 대표 선수겠죠. 뭐. 또는 뭐 조합원 입주권. 저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냐 여러분 실무 나가면 뭐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이나 뭐 조합원 입주권. 자, 잘 봐. 그 다음에 를 어떻게 했대? 밑줄 타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자야.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 뭐야? 승계 취득자를 말하는 거야. 그 자가 사실상 취득가를 하는 경우로서 취득가를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할 거나 지출할 금액 요걸 자 밑줄 뭐라고 그런다? 실제 지출 금액. 즉 요 아파트 당첨권 등을 미등기 전매로 취득한 자가 그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 얘기야. 그때 그 실제 뭐한 금액이 지출한 금액 밑줄 실제 지출 금액이 분양 또는 공급 가격보다도 자 동그라미 무슨 경우 낮은 경우 동그라미 여기다 시뻘게 쳐야 돼. 이게 조건이야. 낮은. 그때 그러면 이 둘 중 실제 지출 금액과 분양 공급 가격 둘 중에 어떤 거를 과표를 하라는 얘기야. 밑줄 실제 지출 금액.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내가 실제 그 미등기 전매로 취득한 아파트 당첨권을 가지고 아파트 입주했을 때 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 가격, 공급 가격과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뭘로 가라? 실제 지출 금액을 하라는 입니다. 실무 나가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거의 낮은 경우라 했죠? 그 위에다 적어. 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큰 경우도 실제 지출 금액이야. 큰 경우도 실제 지출 금액이라고 분양 가격이 아니라 결론 과표는 뭘로 가라고?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라고. 그럼 이 규정이 왜 있었냐면은 이게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자, 이거야. 갑으로부터 을이 미등기 전매로 취득했어. 피를 얼마 줬냐? 1억을 줬어. 분양 가격은 얼마냐? 8억, 7억이야. 얼마짜리? 7억짜리에 분양하는 가격을 내가 당첨이 안 돼갖고 당첨된 갑한테 뭐 했다고? 프리미엄 얼마 주고 1억 주고 샀다고. 자, 그래서 얘가 아파트를 뭐 해서 취득을 했어. 그럼 취득세 누가 내는가? 을이 내야 되겠죠? 그럼 을이 취득세 과표는 얼마냐고. 갑의 취득가가 과표 얼마냐고. 실제 지출 금액이 얼마야 지금? 8억으로 하라고. 이해하셨어요? 실제 지출 금액으로 취득세 내라고. 이거 분양이니까 국지회수 공판장이죠? 법인장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사실상 취득가가 얼마다고? 8억이다고 8억. 7억이 아니라 얼마다고? 8억 얼마 줬어 지금? 8억 주고 샀잖아. 뭘 어려워해. 분양가격 7억에다 프레미엄 얼마 주고 샀어? 1억. 그럼 난 총 얼마 주고 샀어? 을은 8억이다고 과표. 이해하셨어요? 자, 이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얘가 만약에 미분양 주택이야. 미분양 주택. 무슨 주택? 미분양 주택이야. 그래서 분양가격 얼마 있는데 7억이었는데 미분양 주택에 할인돼갖고 내가 6억 주고 샀단 얘기야. 6억. 프리미엄을 줬든지 안 줬든지 하여튼 얼마 주고 샀다고 총. 요걸 분양받, 요 7억을 6억 주고 샀다고. 그러면 이때 과표는 6억이야? 7억이야? 6억으로 하라고. 6억으로. 실제 지출 금액이 얼마니까? 6억. 그럼 이게 왜 생겼냐면 이전에는 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과세관청에서 7억으로 받았다고. 왜?
국지회수 공판장 사실상 취득가격 분양가격 얼마 7억 이걸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설사 얼마 주고 샀어도 7억 주고 7억에 대한 과표를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해갖고 요거를 부랴부랴 고친 거야.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분양가격부터 크냐 작냐 관계없어. 그냥 무슨 가격으로 가면 돼. 실제 지출 금액으로 가라 그 얘기야. 이게 결론이야. 이해하셨어요? 분양가격 공급가격이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어디? 121조 취득가격 범위부터 들어가는가? 어디부터? 취득가격의 범위부터.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